안녕하세요. 디즈니 허니팟입니다. 오늘은 디즈니월드 epcot에서 가장 가까운 리조트인 비치클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치클럽은 1990년에 오픈한 딜럭스 리조트로 1800년대에 미국 동부의 뉴잉글랜드 바닷가를 테마로 하였습니다. 은은한 파스텔톤과 조개를 모티브로 한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고 딜럭스 리조트답게 고급스러운 썸머하우스 느낌을 줍니다. 비치클럽 리조트는 야트앤 비치클럽으로도 불리는데요. 바로 옆에 연결된 야트클럽과 자매 리조트로 겉모습으로만 봐서는 같은 리조트로 착각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건축물과 색감을 씁니다. 물론 복도로 연결되어 있고 수영장도 공용으로 쓰지만 로비와 게스트 서비스가 따로 되어 있어 비슷한 듯 다른 분위기를 갖고 있습니다. 비치클럽의 가장 큰 장점은 로케이션과 워터파크 부럽지 않은 수영장인 스톰 얼렁베이입니다. 비치클럽은 epcot까지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고 할리우드 스튜디오즈와는 20분 거리에 있습니다. epcot는 입구가 두 군데가 있는데요. 정문과 인터내셔널 게이트웨이가 있습니다. 인터내셔널 게이트웨이는 스카이라이너와 epcot 리조트인 야트앤 비치클럽, 보드워크, 스원 앤 돌핀 그리고 할리우드 스튜디오에서 오는 게스트들을 위한 입구입니다. 스톰 얼렁베이는 디즈니 리조트 중 가장 넓은 수영장인데요. 얼마나 대단한지 입장하시려면 게이트에서 야트앤 비치클럽 리조트 게스트인지를 확인을 한 후 리스트밴드를 채워줍니다. 수영장에는 유수풀과 리조트 이름과 어울리는 모래사장 그리고 해적배에서 시작되는 미끄럼틀이 있습니다. 유수풀에서 사용할 수 있는 튜브와 풀 누들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풀 안에는 배구 네트도 설치되어 있어 비치볼로 배구도 할 수 있고 위층에는 더 많은 썬베드와 포켓볼 테이블이 있어 쉬면서 게임도 할 수 있습니다. 자쿠지도 있고 구명조끼와 타올도 준비되어 있어 따로 갖고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미끄럼틀의 입구는 게이트를 나가셔서 해적의 배를 올라가시면 됩니다. 이외에도 풀에서 아이들을 위한 레크리에이션 액티비티도 하루 종일 있어 지루하지 않게 몇 시간 동안 놀 수 있습니다. 다른 리조트 풀과 다른 점은 바닥에 모래가 있다는 건데요. 바다에서 물놀이하는 느낌이 듭니다. 한 가지 아셔야 할 점은 모든 디즈니 리조트들의 수영장은 근처에 천둥 번개가 있으면 닫는다는 것입니다. 비만 오면 괜찮으나 천둥 번개가 동반한다면 대피를 시키기 때문에 특히 여름에 가신다면 날씨 앱을 보시고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수영장의 풀사이드 바로는 허리케인 해나가 있습니다. 이곳은 주류와 햄버거 종류가 있고 리필러블 먹으로 음료를 가질 수 있는 스테이션도 있습니다. 다른 다이닝 옵션으로는 인기가 높은 테이블 서비스 레스토랑인 비치스 앤 크림이 있습니다. 여기는 햄버거와 아이스크림이 유명한데요. 그 중에서도 키친싱크 썬데이가 있습니다. 약 5명이 먹어도 끝내지 못할 양의 아이스크림과 토핑을 싱크 같은 세면대에다 줍니다. 많은 인원과 함께 여행하시는 분들은 도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약은 필수이기 때문에 사전에 예약하고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바로 옆에는 투고할 수 있는 윈도우가 있어 간단한 아이스크림이나 밀크쉐이크를 주문해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캐릭터 다이닝과 뷔페도 있는데요. 케이프 메인은 조식에는 캐릭터 다이닝 뷔페이고 저녁에는 캐릭터가 없는 시푸드 뷔페입니다. 조식 뷔페는 어른은 47불, 3에서 9세 아이는 30불로 디즈니 캐릭터 조식치고는 아주 괜찮은 가격입니다. 조식에는 미니, 도날드, 데이지, 그리고 구피가 비치 복장을 하고 테이블마다 들리면서 사진도 찍고 사인도 해줍니다. 식사 또한 훌륭한데요. 테이블마다 갖다주는 비치번즈라는 빵이 색다르고 찍어먹는 바닐라 크림도 아주 조화롭습니다. 디즈니 조식의 단골 메뉴인 스크램블드 에그, 베이컨과 와플 외에도 크레페나 엑스 베네딕, 타코 등 다양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디즈니 뷔페가 그렇듯이 콜라, 사이다, 주스 같은 기본 음료는 포함이고 알코올 음료와 스페셜티 커피는 추가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저녁에는 캐릭터 다이닝은 아니지만 시푸드 뷔페라서 다른 레스토랑들과는 차별화된 맛으로 승부를 보는 식사입니다. 디너 가격은 어른이 47불, 그리고 3에서 9세 아이는 27불이고 원하시면 스노우 크랩 레그를 파운드당 29불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케이프 메인은 주류 메뉴도 방대한데요. 많은 칵테일 셀렉션으로도 유명합니다. 디저트도 한입 크기라 부담 없이 하나씩 맛볼 수 있습니다. 디즈니 리조트에서 주는 혜택 중 하나는 다이닝 레저베이션을 60일 전부터 여행의 마지막 날까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약을 못했더라도 그날이 가까워지면 자리가 날 수도 있으니 끝까지 찾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건 성수기 때에는 더 유용하게 쓰여지는데요. 보통은 60일 전부터 예약이 가능하니 꼭 가보고 싶으셨던 레스토랑이 있다면 여행의 마지막 날들의 예약을 더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비치클럽의 퀵서비스 다이닝은 마켓플레이스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기념품 가게이기도 한데요. 여러 가지 기념품과 비치클럽 한정 제품도 팝니다.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여러 메뉴를 선보이는데요. 퀵서비스 음식 외에도 냉동 음식과 주류도 있습니다. 비치클럽은 디즈니의 타임쉐어인 DVC인 방들도 있다 보니 슈퍼마켓에서 팔만한 음식 외에도 간단한 생필품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오더로 온라인 주문이 디즈니 앱으로 가능한데요. 이건 바쁜 아침이나 저녁에 파크에서 돌아오면서 주문을 넣으면 리조트 도착하면서 픽업할 수 있어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앉아서 먹을 수 있는 테이블이 없는데요. 모든 음식은 투고로 포장되어 나오고 바로 앞에 위치한 솔레리움에서 식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디즈니 리조트에서는 리필러블 머그도 있는데요. 여행 동안 디즈니 리조트 아무데서나 음료수와 여러 종류의 차, 그리고 간단한 커피와 코코아를 무한으로 마실 수 있습니다. 이건 5번 이상 드셔야지 본전이기 때문에
짧게 계시는 분에게는 추천을 안 드리지만 3일 이상 계시거나 리조트에서 식사를 많이 하실 분들, 그리고 머그를 기념품으로 갖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추천드립니다. 부대 시설로는 피트니스 센터, 추가 비용을 내고 이용하는 아케이드 센터, 그리고 저녁에는 날씨가 좋으면 야외에서 영화를 보여주고 마시멜로도 캠프파이어에서 구워 먹을 수 있습니다. 디즈니의 주차 팔리시는 계속 바뀌는데요. 혹시 차를 갖고 오신다면 현재로서는 리조트에서 묵으시거나 식사를 하러 오는 거면 무료이고 발렛 파킹은 하루에 39불입니다. 또한 리조트에서 묵으시면 디즈니 파크 파킹도 무료입니다. 아무리 거리상 가까운 거리에 있다 해도 긴 하루가 끝나고 버스나 모노레일, 보트를 기다리는 것은 피곤한데요. 리조트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특히 비치클럽에 계신다면 앱코트는 무조건 걸어서 가는 것이 제일 빠르고, 그 외에 할리우드 스튜디오즈는 프렌드십 보트가 가장 편리합니다. 이 프렌드십 보트는 앱코트, 야트앤 비치클럽, 보드워크 인, 스완 앤 돌핀, 그리고 할리우드 스튜디오에 스탑을 합니다. 그 외에 매직 킹덤, 애니멀 킹덤, 디즈니 스프링스와 워터파크는 디즈니 버스를 타고 가시면 됩니다. 스카이라이너 또한 할리우드 스튜디오에서 앱코트까지 타고 온 후 스카이라이너 스테이션에서 비치클럽까지 걸어오실 수 있습니다. 날씨가 많이 안 좋을 때는 운행을 멈출 수도 있으니 천둥 번개가 동반한 비가 온다면 확인하시고 버스를 타시면 됩니다. 디즈니 리조트 게스트들에게 주는 특별한 혜택 중 가장 좋은 건 아침마다 파크에 30분 전에 입장할 수 있는 얼리 엔트리를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치클럽 리조트 같은 딜럭스 리조트에 묵으신다면 몇몇 날들은 익스텐디드 이브닝 아워즈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익스텐디드 이브닝 아워즈를 확인하시려면 디즈니파크 달력을 보시면 되는데요. 파크가 폐장 후 딜럭스 리조트 게스트들에게만 2시간 정도 오픈을 해서 많은 라이드들을 적은 웨이트로 탈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때는 많은 레스토랑들은 닫고 앱콧의 월드 쇼케이스에서는 라이드가 있는 프랑스, 멕시코와 노르웨이를 제외하고는 문을 닫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5년에는 새롭게 선보이는 혜택이 있는데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디즈니 리조트 게스트에게 숙박 첫날에 디즈니 워터파크에 입장할 수 있는 티켓을 제공을 합니다. 디즈니 워터파크는 타이푼 라군과 블리저드 비치가 있는데요. 이 둘은 번갈아 가면서 열고 닫혀 있을 때는 레노베이션과 재정비를 합니다. 두 파크는 테마만 다를 뿐 비슷한 유수풀이나 워터슬라이드들이 있으니 어디가 되었든 재밌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치클럽에는 게스트들을 만나러 오는 캐릭터들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오후에 구피, 도날드와 플루토가 버스를 타고 몇몇 리조트들을 방문합니다. 이때는 게스트들과 만나서 허그도 하고 사진도 찍고 재밌는 순간들을 만들어 디즈니 여행 중 기억에 남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플로리다는 비도 자주 오고 특히 여름에는 소나기가 하루에 한 번은 꼭 오는 것 같습니다.
이때 딜럭스 리조트에서는 입구 앞에 타올을 비치해놔 젖은 머리와 몸을 닦을 수 있게 하는 세심한 배려도 엿보입니다. 비치클럽의 룸들은 바닷가에 있는 썸머하우스 느낌으로 파스텔 톤과 우드를 적절히 사용한 인테리어로 곳곳에 도날드와 데이지의 그림도 걸려있어 디즈니 리조트에 온 느낌을 확실히 줍니다. 가격은 기본방이 560불부터 시작합니다. 물론 1월 1일 부활절이 껴있는 봄방학, 독립기념일, 할로윈, 땡스기빙 그리고 크리스마스는 1박에 1000불에서 1300불까지 올라갑니다. 디즈니 리조트들은 때때로 디스카운트도 하는데요. 많게는 30%까지 해줘서 만약 방이 400불대라면 아주 괜찮은 가격입니다. 디즈니 리조트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음성 비서인 헤이 디즈니도 있어 오늘의 날씨나 파크 운영시간 질문도 할 수 있고 알람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은 2025년 1월에서 6월까지는 수영장인 스토멀렁 베이가 레노베이션을 위해 닫는다는 것입니다. 디즈니 여행 내내 여기서 지내는 건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요. 저는 스플릿 스테이를 추천드립니다. 스플릿 스테이는 말 그대로 여행 동안 두 호텔을 나눠서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첫 며칠은 저렴한 호텔에서 보내시고 나머지 며칠은 비치클럽에서 보내는 겁니다. 스플릿 스테이를 하신다면 앱코트나 할리우드 스튜디오즈를 방문하시는 날은 비치클럽에서 숙박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수영장 또한 꼭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디즈니 리조트에서 디즈니 리조트로 옮기신다면 체크아웃하는 날 벨 서비스의 가방을 체크인하는 호텔로 옮겨달라고 하면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 새 호텔 벨 서비스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비치클럽은 최고의 로케이션과 넓은 수영장으로 디즈니 리조트 중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선호하는 리조트입니다. 여기서 숙박을 안 하시더라도 케이프 메이의 캐릭터 조식 뷔페와 저녁 시푸드 뷔페가 디즈니 뷔페 중에서도 가격과 맛이 훌륭하니 한 번쯤 방문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앱코트와도 가깝고 스카이라이너 호텔에서도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어 일정에 넣어도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즐거운 디즈니 여행 플래닝 하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이나 디즈니언 이팟 인스타그램으로 물어봐 주세요.